아시다시피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8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보시는 그 빛이 사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거리를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 빛의 여정은 태양의 중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수만 년에 걸쳐 전자기적 방사능적 그리고 고온의 혼돈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탈출하여 이곳에 도달했습니다. 인류는 존재해 온일에 줄곧 태양에 매료되어 왔지만 나사의 최첨단 우주선들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태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불덩어리 그 이상이며 나사가 태양 내부에서 발견한 사실은 지구상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의 시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태양은 별이며 별은 수백 광년에 걸쳐 펼쳐진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탄생합니다. 별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물질은 빅뱅 당시 처음 생성되었지만 불과 수십억 년 전에 비교적 최근 우주 역사에서 태어나고 죽고 폭발하며 수소 헬륨,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들을 은하계 전역에 흩뿌린 다른 별들이 실제로 이러한 별 형성 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태양은 본질적으로 재활용된 별의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잔해들은 결국 모여 덩어리를 이루게 되며 덩어리가 클수록 더 큰 중력을 발생시키고 더 많은 잔해를 끌어모아 마침내 거대한 별 형성 엔진이 가동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동안 은하계를 떠돌던 구름은 결국 우연히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거대한 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마치 베개를 누르는 손처럼 구름 전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충격 이후 중력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구름의 특정 영역에 더 높은 밀도가 형성되며 이곳은 주변 물질을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중력이 강해져 이 새로운 고밀도 가스 주머니들이 자체 무게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하고 물질이 빽빽한 덩어리로 뭉쳐질 때까지 점점 더 뜨겁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별의 시작입니다. 초기 거대한 가스 그룹 내부의 고밀도 영역에서 수많은 별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그 새로운 씨앗 중 하나가 결국 우리 태양이 됩니다. 별은 군집을 이루며 생성됩니다. 원시별 핵, 즉 빽빽하고 어두운 가스 구슬만이 태동기에 존재하며 빛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구는 질량이 워낙 커서 우리 태양계보다 더 큽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구는 초기 구름의 잔해로부터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아 중력을 강화하고 안쪽으로 수축하며 점점 더 뜨겁고 밀도가 높으며 작아집니다. 압축이 심해질수록 가스 속 입자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입자들은 더 많이 튀어다니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입자들은 더 빠르게 이동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중심부가 충분히 뜨거워지면 마침내 첫 빛이 나타난다. 이를 이제 원시별이라고 부른다. 아직 생명을 얻지는 못했지만 압축된 가스 전체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약 100만 년 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중심부 온도가 섭씨 1000만 도에 도달하면 강력한 반응이 시작된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생명의 기원입니다.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들은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흥분하여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하고 결국 합쳐져 새로운 원자를 형성합니다. 마침내 태양은 그 핵 융합으로 생성된 에너지 덕분에 별이 됩니다. 우리 태양계의 빛은 마치 우주적인 스위치를 켠 것처럼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가스구는 핵 바깥쪽에서 회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물질의 일부가 중력의 끌어당김을 이겨내고 태양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의 최대 회전 운동량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은 적도, 즉 중심부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상단과 하단의 모든 것이 더 느리게 회전하기 때문에 물질은 여전히 중심을 향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초기의 가스 구름은 수백만 년에 걸쳐 납작해지며 갓 태어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회전하는 원반을 형성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 위성, 해성은 그 원반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내 행성계 전체에 열기를 퍼뜨릴 만큼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생명체도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별의 핵은 깊은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 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부피는 약 25%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환경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온도는 1500만 도입니다. 압력은 해저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2500억 배나 더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자들은 분해되고 다시 융합됩니다. 별 내부에서 가열되고 고밀도로 응축된 이 물질은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전기를 전도하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원자에서 자유전자가 방출됩니다.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스는 플라즈마로 변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가해지면 고체가 액체로 녹고 추가 에너지가 가해지면 액체가 기체로 증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하면 그 기체도 플라즈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이 물질의 네 번째 상태가 바로 태양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핵융합은 우리 태양의 내부 에너지 원천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흔한 원자인 수소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양전하를 띤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합니다. 수소 원자 내부의 양성자들은 마치 자석의 양극을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서로를 밀어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힘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양성자들을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일련의 핵 융합 반응이 촉발됩니다. 두 수소 원자가 또 다른 수소 원자와 융합하여 더 무거운 형태의 수소인 중수소를 만들 때 헬륨3이 생성됩니다. 결국 두 헬륨3 원자가 결합하여 헬륨4를 형성합니다. 태양이 생산하는 에너지의 99%는 양성자 연쇄 반응으로 알려진 이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핵융합 과정 전반에 걸쳐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양성자 하나를 가진 수소 원자 두 개가 융합하면 양성자 두 개를 가진 헬륨 원자가 아니라 더 무거운 수소 원자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핵융합 사슬의 각 단계에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제 원자 핵융합이 일어날 때마다 최종 원자의 질량이 구성 원자들의 총 질량보다 약간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질량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EMC 제곱은 E. 질량의 빛의 속도를 곱하고 다시 빛의 속도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데 그 양은 매우 큽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아주 미세한 양의 질량이라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단지 그 매우 특정한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태양은 초당 430만 톤의 자체 질량에서 순수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자면 이는 매초 쉬지 않고 300만 대의 자동차가 파괴되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과 거의 같은 양입니다. 이 시스템의 균형 유지 능력이야말로 태양을 그토록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강해질수록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중력에 억누르는 안쪽 당김을 이겨냅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붕괴 과정이 멈추고 태양은 중력이 안으로 당기고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며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정수합 평형이라는 안정된 상태를 달성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죠. 사람들은 태양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면 곧바로 우주로 퍼져나가 단 몇 분 만에 지구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데 1만 년에서 17만 년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중심부가 극도로 두껍기 때문입니다. 핵만 해도 철보다 약 20배나 더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댁 부엌에 있는 가장 큰 검은 주철 프라이팬이 1500만 도의 고온 플라즈마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똑같으면서 무게는 20배나 더 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창밖으로 비치는 빛은 태양의 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빛의 입자인 광자는 에너지가 핵을 빠져나가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이 광자들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 내부의 다른 입자들과 부딪히며 모든 방향으로 튕겨나가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흡수되고 재방출됩니다. 눈을 감은 채로 붐비는 쇼핑몰을 헤매며 걸을 때마다
벽이나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헛되이 방황하다 보면 결국 시나본 가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혼란스러운 방황 과정에서 광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우리가 익숙한 일광으로 변모합니다. 핵에 있는 광자들은 에너지가 워낙 풍부하여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훨씬 뛰어넘는 극도로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외선을 넘어 X선 스펙트럼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년 동안 우주 쇼핑몰을 탐험한 끝에 마침내 지표면에 도달할 때쯤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 우리가 익숙한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물체 그리고 태양계 내의 다른 기이한 장소들까지 포함해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과정 덕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화창하고 밝은 날 창밖을 내다볼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소름 끼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단순히 태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했을 뿐, 태양이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우리 태양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결말을 향해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소 핵융합이 태양 중심부 깊은 곳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우며 이치에 막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묘한 균형입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매초 수백만 톤의 수소가 되돌릴 수 없이 헬륨으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자 하나하나 초마다 되돌릴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은 여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태양은 떠오르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바다는 태양에 의해 따뜻해지고 생명은 태양으로부터 영향을 얻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의 헬륨이 저축적됨에 따라 태양의 화학 반응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수소에 비해 헬륨은 연소되기 어렵습니다. 훨씬 더 높은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핵 융합 반응이 줄어들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핵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수축하는 모든 것은 가열됩니다. 이 변모를 완료하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만 일단 속도가 붙으면 멈출 수 없습니다. 태양의 중심부가 가열되고 압축되면서 사실 태양의 바깥층은 팽창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물리학은 실제로 이를 예측합니다. 중심부의 압력 증가로 인해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바깥층이 팽창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커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 후에는 더 빠르게. 태양은 지금보다 더 커져서 내 행성들을 하나씩 삼켜버릴 것입니다. 수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금성입니다.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그 다음에 진정한 의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구가 당장 삼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팽창하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바다는 모두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대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표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뜨거운 불타버린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이 단계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핵의 온도는 결국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이 과정은 수소 핵융합보다 훨씬 격렬하다. 천문학자들은 핵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하는 이 현상을 헬륨 플래시라고 부른다. 태양은 잠시 동안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색 거성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눈부신 흰색과 노란색의 원반이 아니라 수평선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하고 부풀어 오른 짙은 붉은 구체로 태양이 보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과 비교하면 수백 배는 더 커 보일 것입니다. 푸른 하늘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시점에 지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대한 붉은 거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헬륨 핵융합도 소진되어 산소와 탄소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은 이러한 원자들을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과 결합시킬 만큼의 질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태양은 핵 반응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중력이 지배하게 됩니다. 태양의 외층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이 층들은 우주로 흩어져 나가며 눈부신 가스 껍질인 행성상 선군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행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밝아지는 별의 유령에 불과합니다. 선군의 중심에는 작지만 극도로 밀도가 높은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외성 백색 외성입니다. 이것이 태양의 마지막 핵으로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초기 질량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핵 융합은 더 이상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수십억 년 어쩌면 수조 년에 걸쳐 서서히 식어갈 것입니다. 우주의 어둠 속에서 점차 사그라드는 불꽃. 이것이 끝입니다. 폭발이 아닙니다. 화려한 폭발도 없습니다. 그저 길고 조용한 어둠 속으로의 사라짐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소멸한 별들 덕분에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 탄소, 산소, 철은 별 안에서 생성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별이 아니라 파괴적인 초신성 폭발로 죽기 전 그 원소들을 우주 전역에 흩뿌린 거대한 별들 말입니다. 그 잔해로부터 우리 태양과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말 그대로 별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여러분은 우주적 재활용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양 그 자체도 그 순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가스는 우주를 떠돌며 결국 새로운 별을 형성하는 구름에 합류할 것입니다.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 멀리 다른 태양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햇빛은 단순한 에너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구가 생기기 훨씬 전인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된 과정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밀도를 뚫고 수만 년 동안 이리저리 튕겨 다니다가 결국 우주로 빠져나와 당신의 눈에 닿은 에너지를 당신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파커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와 같은 나사의 최근 탐사 임무들은 태양의 외기권을 통과하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태양풍의 가속 현상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는 폭발적인 힘으로 뒤틀리고 산산조각 나는 자기장의 비밀을 해독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듯이 태양 폭풍은 지구상의 우리 기술 문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단지 하늘에 떠 있는 먼 천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때로는 치명적인 별입니다. 현대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강력한 태양 플레어는 위성을 방해하고 전력망을 마비시키며 국제 통신 시스템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은 생명의 원천이면서도 동시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태양의 매력은 바로 그 이중성에 있다. 태양은 창조자이자 파괴자일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온기의 원천이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모습을 유지한다. 믿을 수 있고 이성적이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태양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해돋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 핵 반응로 깊은 곳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훨씬 더 거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는 광활한 우주의 공허 속에서도 그토록 강력하고 정교하며 절묘하게 균형 잡힌 과정이 존재하며 온기와 빛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피부에 햇살을 느낄 때 이 점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은 고대의 빛입니다.
이 빛은 혼돈과 시간,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밀도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당신을 향해.